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분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 조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YMCA 전용기 이사님을 모시고 분노를 조정하라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이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YMCA 교육사업위원회의 전용기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저희 가족을 네. 소개하자면은 저는 서울 금천구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네. 두 딸과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딸 둘은 이미 나이가 차서 네. 출가를 해서 제가 손주가 벌써 넷이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이제 장성을 해서 지금 독립을 해서 혼자 나가 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네. 좋은 가정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YMCA 하면은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귀에는 익은 단체예요, 그렇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는 1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이긴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YMCA 하면은 세계 청소년 연맹이라고 네. 해서 아마 지금 조금 전에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170, 80년 전에 아마 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시작할 때쯤에 네. 영국 런던에서 12명의 정말 지각 있는 젊은 청년들이 네. 이제 사회에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기본 정신 건전성이 좀 깨어진다고 보고 그 네. 건전성을 회복하자 하는 네, 그런 운동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파리 대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YMCA가 창립이 되게 됐습니다. 기초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프랑스에서. 저도 이제 사실 YMCA에서 주최하고 있는 어떤 청소년 보호 활동이라든가 유해 환경 감시 이런 활동들을 저도 예전에 한 경험이 있는데, 네. YMCA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저희 이제 한국 YMCA는 많이 좀 아시다시피 네. 처음에 YMCA가 이제 황성 청년단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네. 아마 그게 1903년 정도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신문물을 전파한다든가 아니면은 스포츠 경기를 보급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야구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배구나 이런 스포츠들을 많이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 때는 우리 억압받는 이런 민족들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방금 전에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의 어떤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사회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YMC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획일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 사업이 아니라 그 자율성이 잘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별마다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YMCA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전용기 이사님께서는 소속은 성남 이제 YMCA 소속이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너무 귀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YMCA가 다 하는 일은 아니지만 성남 YMCA에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책을 내셨는데 화를 해결하는 8가지 이야기라는 책 한번 좀 잠깐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표지도 아주 예쁘네요. 네. 표지가 이제 화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꽃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화백께서 이렇게 기증해 주신 건데 그래서 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라는 것 여기서 화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이제 줄임말로 요즘 그래서 화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꽃으로 미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8가지의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YMCA 교육사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11분의 위원님들께서 같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또 가족들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노, 사회생활하면서 있었던 그런 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사례에 맞춰서 이렇게 내용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전용기 이사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또 좋은 어떤 교육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YMCA가 각 전국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YMC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나라의 건전한 사회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역할하는 이런 어떤 NGO 같은 곳에서 이런 사업들 이런 어떤 교육 사업이 더 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 화에 대한 조절 분노 조절에 대한 부분들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다른 데서 좀 이렇게 소개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을 위해서 거의 10년 정도를 이 부분에 연구를 하신 분들이 같이 책을 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존에 이제 건국대학교에 계시던 이재택 교수님께서 이런 분노 조절과 관련된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10년 전부터 그분들을 또 교육도 하고 또 새로운 사례도 발굴을 하고 그러면서 분노를 어떻게 접근하고 또 조절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집대성해 가지고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아, 대단하셔요. 네. 요즘 시대는 이제 다변화되었지만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분노들을 쉽게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이것이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되고 또 전반적으로 모든 어른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비교육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분노 감정을 제대로 잘 알고 알아야 뭐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분노라는 거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내 안에 있는 것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우리가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것처럼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한국 문화는 화를 내면은 잘못되고 나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참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참을인자가 셋이면 뭐 살인을 면한다든가 아니면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뭐 3년 동안 기머거리, 3년 동안 벙어리 뭐 이래 가지고 그런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을 숨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해왔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분노는 표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억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요돼 왔던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잘 적절하게 조절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분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처나 또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 교육을 할 때 부모 교육할 때 잘 싸우라 이렇게 말하면 정말 사람들 깜짝 놀라는데 사실 잘 싸우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분노 조절하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할 텐데 잘 싸우고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의 문화가 싸움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이제 부정하는 건데 사실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갈등을 잘 풀어가는 그 방법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건강한 정신 건강과 그 이 분노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분노는 어떻게 표현해야 잘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이 분노라는 감정은 매우 원초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통제하기가 어렵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면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건 뭐 자기화를 하고 학습해서 어떤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했을 때 그건 가능하기도 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방법은 일반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노를 표출해 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고 화가 났을 때 그냥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담아두지 못하고 그렇죠. 네. 뭐 막 욕설을 한다든가 네, 뭐 네.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폭행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는 큰 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지 않을 수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있죠. 그분들은 대부분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나는 뒤끝이 없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네. 스스로는 뒤끝이 없을지언정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처를 남기게 네, 되는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입술의 3초, 가슴의 30년인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네. 방법은 이제 분노를 억제하는 겁니다. 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네, 어떤 맞습니다. 문화랑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를 참아내는 거고 참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 분노라는 것은 참아내서 억제할 수 있는 임계치가 있습니다. 자기가 네. 참아낼 수 있는 한계치를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은 폭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안에 참아둠으로 해서 자기 안에 속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옛날 네. 우리 그 맞습니다. 어른들 네. 보면은 화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얼굴이 벌개지고 뭐 무슨 원인도 모르게 그렇게 시름시름 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병이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 한국의 어머니들이 위장병을 많이 앓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경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결국은 저희가 정말 연구하면서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노는 잘 조절해서 적절하게 표현해내는 거죠. 네. 분노를 표현해내는 것 때 뭐 표출하듯이 표현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표현해냄으로 해서 상대방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나에게도 그 피해가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표현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치게 표현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이제 가슴에 담아만 둬도 안 되고 적절하게 반드시 밖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담아두지 못했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가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연히 야고보서의 성경을 읽는데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 이제 성경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굉장히 깨달음이 컸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어떤 포인트였는데 전환이 될 수 있었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이건 굉장히 아주 나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잘 조절하는 이제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노 조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교육을 그런 여러 사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프로그램은 10년 동안 연구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어쩌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년 전에 경기도에서 여성 거버넌스 사업으로 이제 저희 공모를 해서 거기 채택이 돼서 그때부터 3년 전부터 경기도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부모님과 그리고 중요합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그런 분노 조절 교육을 지금 3년째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의 효과가 그렇죠.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뭐 잘 알아듣기도 힘들고 또 접근하기도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그러한 분노의 감정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맞습니다. 전파하는 경우 있고 그래서 이제 교사나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정과 유치원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성남시 교육청에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그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9월부터 일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성과를 봐서 내년도부터는 공식적으로 아마 필요하다면은 전 지역으로 확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포인트가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제 교육에 있어서 성장 이제 주기별로 생애 주기별로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가장
모든 교육이 다 필요하지만 그 특히 그 유아들과 유치원 아이들 정도의 부모님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제 꼭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좀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포인트를 두고 좀 이렇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3년 동안 이 교육에 같이 참여를 하고 교육을 직접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일회성으로 한 번 교육을 받고 하는 것 가지고서는 좀 자기화가 되기 참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은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8번의 회기 동안 이렇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화한다는 것, 자기화한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고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 교육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일회성 교육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늘 안타까웠거든요. 좋은 모델이 또 되길 바라고 지금 8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대단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속적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자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이 이제 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은 이제 매우 크지만 분노 조절에 대해서는 부모가 먼저 알고 대처해야 될 텐데 이와 관련된 부모 교육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모 교육이 이 화를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이사님의 경험이 있으신지. 일단 뭐 경험을 말씀하시면 저는 뭐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아버지들을 통한 가정의 변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는 그런 일들을 뭐 한 20년 정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을 통해서도 경험을 했고 또 이번에 또 이제 YMCA를 통해서도 함께 경험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필요할 때에 시의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부모들이 그만큼 성과 있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단순하게 아이를 뭐 집에서 먹이고 키우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양육과 교육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아이들이 자라는 어떤 나이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적용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서로가 뭔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거는 부모뿐만 아니고 아이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훈련은 지속화해야 돼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분노 조절이라든가 뭐니 해도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 분노 조절도 다 소통인 일종인데 이 소통에 대해서는 무조건 훈련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이사님 말씀처럼 이 상호작용 가운데 부모 혼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자녀들의 어떤 키나 뭐 체격이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까지도 성숙한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부모들의 어떤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부모의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서 부모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은 어쩌면은 부모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아이들은 그대로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분노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너무 쉽고 친밀하니까 네, 임의로우니까 네. 아무렇게나 했던 말, 아무렇게나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자녀들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되고 그것은 결국은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아이가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은 부모들이 문제가 있고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을 부모는 스스로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또 자기는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인지하고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매우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뭐 이런 말씀을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늘 그 부모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조절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체건하고 이렇게 체벌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그 아이 영향을 받은 아이가 그 감정을 그대로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지고 와서 그 부모가 한 행동 그대로 이제 옮기게 되고 언어 폭력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부모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언어 폭력과 관련된 이제 학교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네. 사전에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 단계에 이것을 잘 마무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굉장히 교육적으로 끝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점점점 일이 커지게 되는 경우도 부모들이 무지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뭐 부분들 모든 그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그 뒤에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교육의 목적 그리고 이제 분노 조절을 위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과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뭐 사실은 제 개인적인 네. 어떤 뭐 고백을 하자 보면은 저는 오랜 동안 한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네. 군에 있다 보니까 네. 군대 문화 자체가 매우 획일적이고 그렇죠. 뭐 네. 지시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잘 됐으면 뭐 칭찬을 해주지만 못 됐으면 엄하게 차별하는 게 네. 일반적인 군대 문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도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회복을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할 당시에 큰 아이는 대학교 1학년이었었고 둘째 아이가 네.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거든요. 막내는 뭐 유치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큰 네. 어떤 그거에 대한 상처나 아픔이 없지만은 나중에 제가 알았던 거는 이 큰 아이들이 그때의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큰 아이와 둘째 아이를 봤을 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큰 아이에게는 매우 엄하게 꾸짖었고 그리고 네. 그때마다 제 안에 분노나 화를 그대로 표출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결국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 이사님도 그런 일이 과거가 있나 싶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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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구에 의하면 분노를 바르게 다스리는 다루는 네. 방법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학습되어진다는 네,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뭐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되고는 싶은데 그거에 대한 노력은 네. 실천은 거의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고 그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프로그램 그렇게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그 화를 해결하는 8가지의 방법은 그 8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네. 단계별로도 있고 또 중요성에 따라 따르고 있는데 8가지 주제별로 나눠보면 분노를 지연한다든가 그리고 네. 자기와의 대화를 한다든가 네네. 분노를 인식하는 것, 긴장을 이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자기 통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 감정 소통 이렇게 8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았네요. 네.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내가 딱 생각이 난 게 맞아요. 언젠가는 한번 그 아버지께서 30대 후반의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심하게 때로는 그 파리치를 들고
아이들을 체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군 출신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그 아버지는 우리는 보통 운동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연병장. 예.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연병장을 돌고 집 바로 옆에가 학교 운동장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운동장이라고 하지 않고 연병장을 돌고 오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항상 엎드려 뻗쳐라는 단어를 늘 들어왔고 그리고 파리채. 이것이 너무 상처로 남아 있어가지고 어느 날 순간 내가 그 아들에게 그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게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분노를 인식하는 거. 그 인식이 내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이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8가지 주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그럼 이건 8가지를 이제 어떻게 이제 훈련을 과정을 이끌어가죠? 일단은 뭐 각 기관이나 단체별로 이 교육을 훈련을 요청하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는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분노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1회기로 해서 한 번에 가서 전체적인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2회기짜리 같은 경우는 분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뭐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일단 소개해주는 이런 과정도 있고요. 뭐 가장 심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8번의 회기를 다 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심화 과정을 통해서 뭐 사례와 분노 조절을 소개를 해주고 그 사례와 그리고 실천 과제 적용과 그리고 상담까지 해서 어쩌면은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스스로 자기의 분노를 잘 찾아가고 그리고 분노가 내 안에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서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개인에 맞도록 이렇게 제시해 주기도 상황에 합니다. 따라서 맞춤형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뭐 첫 시간은 좀 시간이 다 되었지만 또 두 번째 또 출연하셔서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 YMCA 소속의 우리 전용기 이사님을 모시고 이 시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분노 조절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전용기 이사님을 모셔서 분노 조절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감 로그인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